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가 여러 주와 협력해서요.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애리조나가 이제 오리건, 워싱턴, 네바다 같은 다른 5개 주와 함께하는 건데요. 어레이Rx라는 공공약국 협력체에 가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레이Rx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게 모든 FDA 승인 처방약에 대해서 할인 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이나 당뇨병 검사용품 같은 일부 소모품 가격 인하도 포함하고요. 할인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네릭 의약품은 최대 80%, 그리고 브랜드 의약품은 최대 18%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0%면 상당히 큰데요. 주로 어떤 분들을 위한 건가요? 주로 보험이 없으시거나 또는 보험 혜택이 좀 부족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약국의 통상 가격에서 이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할인 프로그램이나 보험 할인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험이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보험 가입자도 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는 해볼 수 있고요.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처방약을 살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구매액이 보험의 본인 부담금이나 연간 자기 부담 최대 한도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프로그램 이용에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네, 무료입니다. 주 납세자 부담은 없고요. 또 중요한 점이 영리 프로그램들하고는 다르게 고객 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아날리스 오티즈 주 상원위원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의 오티즈 의원인데요. 이민세관 단속국 IC 활동과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요. IC의 요원들의 활동 목격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익 성향의 X 계정, 리브즈 오브 틱톡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거죠. 오티즈 의원 입장은 어떤가요? 본인은 그저 IC의 활동 지형을 피해서 안전을 지키도록 알린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발언이라고 하고요. 또 많은 지역구민들이 IC의 단속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심지어 미국 시민이나 합법 거주자도 억류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점도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워렌 피터슨 상원 의장은 연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방검찰 조사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고요. 제이크 호프만 주 상원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티즈 의원의 상원 제명을 요구하고 또 윤리 위반 신고도 예고했습니다. 상황이 좀 격화되는 양상이군요. 네, 오티즈 의원은 이런 피터슨 호프만 의원의 발언 이후에요.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인데도 체포나 추방 요구도 받고 있다고 하고요. 하이킹 중 조난됐던 남성이 구조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토셀크릭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9세 조 설리번 씨인데요. 지난 주말에 교회 청소년 그룹하고 하이킹을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흘 만에 구조된 거죠. 사흘 동안 어떻게 생존했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선 뒤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8% 정도 남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의 조언을 기억해냈다고 해요. 강을 따라서 이동하고 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낮 시간 이동은 좀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아주 험난했다고 합니다. 한 100피트, 그러니까 약 30m 높이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관목을 잡고 다시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손에 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은 선인장 열매를 먹고 또 웅덩이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하고요.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며 견뎠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색 헬리콥터를 보긴 했는데 정작 구조대한테 발견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화요일에 고속도로를 발견해서 지나가던 운전자 도움으로 레인저 스테이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심한 탈수 상태였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집에 있어요. 애리조나에서 찾았어 내 집, 내 꿈, 행복이야 주리남 부동산과 함께라면 모두 다 이뤄 내 집을 찾아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센텐밸리 지역에 시승격 주민투표가 있었는데요. 잠정적으로 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센텐밸리 시승격 투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피날 카운티에서 화요일에 실시된 발의안 459 투표인데요. 수요일에 발표된 잠정 집계 결과를 보면 찬성이 약 67% 정도 나왔습니다. 8,698표고요. 반대는 약 33%, 4,344표입니다. 현재까지 13,000표 이상 개표가 됐는데 남은 표가 2,500장 정도여서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결되면 언제부터 시가 되는 건가요? 2026년 7월 1일부로 애리조나의 92번째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체 정부를 구성하고 소방서나 경찰서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게 됐군요. 다음은 폭염 관련 소식입니다. 낙상사고로 화상을 입은 분이 있다고요? 네, 피닉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2세 로버트 울릿이 사연인데요. 2년 전 일인데 자택 뒷마당에서 수영장을 점검하다가 그만 바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당시 지면이 워낙 뜨거워서요. 손을 짚었다가 반사적으로 떼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질 정도였다고 해요. 아, 정말 끔찍했겠네요. 어느 정도 화상이었습니까? 신체 표면의 20% 정도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넘어진 뒤에 일어서질 못해서 기어서 뒷문까지 간신히 가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여름철 지면 온도가 정말 위험하군요. 네, 애리조나 화상센터의 케빈 포스터 박사 말에 따르면요. 기온이 화씨 105도, 섭씨로 한 40.5도 이상만 돼도 접촉 화상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110도, 그러니까 섭씨 43.3도 이상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울리 씨도 아내가 없었다면 그 뒷마당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 인구가 7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APS 같은 경우는 3년 연속으로 최고 에너지 수요 기록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현재 있는 천연가스 라인만으로는 앞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새로 건설하는 거군요. 어디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텍사스 서부의 퍼미안 분지에서 애리조나 시장으로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트랜스 웨스턴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진행하는 데저트 사우스 웨스트 익스펜션 프로젝트인데요. APS나 SRP, 또 투산전력 같은 주요 유틸리티 회사들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7일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뉴스를 마칩니다.